그 엑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엑셀이 구독형 모델로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로운 함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또 최근에 생긴 딱 어떤 버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인사이더라고 해서 일종의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배포가 된 그런 버전은 아니고 지금 현재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 이제 버전에서 일단은 쓸 수 있게 그 14개의 함수가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클렌징 한다고 하죠. 뭐 클리닝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를 정리할 때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을 때 도움을 주는 용도로 새롭게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4가지 함수를 간단하게 어떤 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텍스트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특히 이제 로 데이터를 불러오면 예를 들어 여기 갑자라고 있고 쉼표가 있고 12가 있고 쉼표하고 일요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열별로 갑자 열 따로 12라고 하는 숫자 열 따로 여기 요일 열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많이 쓸 겁니다. 이걸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함수로 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텍스트 스플릿 함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를 하고 텍스트 스플릿이 여기에 있죠. 탭을 치고 이쪽에 원본 데이터 하나를 클릭을 하고 쉼표하고 그러면은 이제 구분자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 딜리미터가 중간에 잘라주는 기호가 쉼표니까 큰 따옴표 안에 쉼표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쉼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요 아래도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수식을 아래로 복사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굳이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텍스트 나누기 메뉴를 누르지 않아도 아주 쉽게 그런 일을 이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함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몇 개만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긴 문장이 있다. 특히 뭐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리브 같은 거를 쪼개서 분석하거나 그래서 프리퀀시 분석 같은 거를 하거나 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쭉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있죠. 그러면은 중간에 쉼표가 있고 쉼표가 아니고 사이뛰기가 있고 빈칸이 있고 그다음에 마침표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쉼표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단어별로 쪼개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는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텍스트 스플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플릿을 할 때 자 원본 데이터를 이번에는 빈칸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빈칸으로 나누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빈칸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죠. 쭉 분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 열에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면 여기 EN열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하고 싶으면은 똑같이 텍스트 스플릿을 쓰는데 저 원본은 그대로 하고요. 아까는 이제 바로 이 컬럼 열을 구분하는 기호가 쉼표다. 쉼표가 아니고 사이뛰기다.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빈칸을 입력해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 옆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죠. 옆으로 안 가고 아래로 내려가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빈칸으로 둬서 그냥 쉼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로우 딜리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제 쉼표를 사이뛰기를 입력해 버리면 이거는 이제 열 방향이 아니라 행 방향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쭉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 마침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 부분은 문단이 갈리는 거니까 한 문단씩 한 문장씩 이렇게 쭉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텍스트 스플릿을 하고 자 원본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컬럼은 옆으로는 빈칸을 기준으로 옆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마침표가 있으면 그때부터 아래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사이에 빈칸이 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요 앞에 요 빈칸이 있는 거는 뭐 나중에 또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마침표가 있는 부분에서 끝났죠. 그 다음 문장은 쭉 돼 있다가, 왜냐면 그 문장 뒤에 쉼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나씩 빈 거고, 여기에 마침표가 끝나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밑에, 자, 만약에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빈칸이 있으면은 그냥 건너뛰어라, 무시한다. 그 다음에 이 pad width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이픈을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가죠. 아니면은 빈 공간으로 하고 싶으면은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이제 false를 한번 해볼게요. false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false.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별 상관없이,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비어서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분리를 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만약에 뭐 같은 데이터끼리 묶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에서 유니크 같은 걸 눌러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씌우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샵 표시를 하고 엔터를 치면은 중복된 글자는 한 번씩만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두 번 나와 있는 글자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두 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멋지,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글자가 몇 번 나왔는지 이쪽에다가 카운트로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걸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부사항을 조금만 알아보게 되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자, 똑같은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하나가, 여기는 숫자가 들어있지만 숫자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까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옵션이 있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칸을 나누는데 쉼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는 안 나눌 거니까 그냥 쉼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만약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추루로 해보겠습니다. 추루로 해보면 그대로 넘어가죠. 기본값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추루로 되어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false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를 false로 해보게 되면 이게 반대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true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값이 false인가 봐요. 네, 제가 이제 반대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해보게 되면 빈칸은 그냥 무시하고 없는 걸로 치고 당겨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이쪽 부분이, 이 빈칸을 없는 걸로 없애버리게 되면 데이터 정리하는 게 힘들어지죠. 칸이 틀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이 있더라도,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아무 데이터가 없더라도 데이터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기본값인 false로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가 빈 셀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값으로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고 조심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딜리미터가 쉼표인 경우가 있고 사선 슬래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쉼표만 하게 되면 쉼표 사이로 중간에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그러니까 쉼표를 한 번 나누고 슬래시를 한 번 나누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자, 이걸 한 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컬럼 딜리미터가 지금 쉼표 하나만 쓰면 안 되죠. 쉼표인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니까 중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 딜리미터를 하나 더 적어줍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아요.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죠. 만약에 근데
요 쉼표로는 열로만 나누고, 자, 텍스트 스플릿해서 쉼표로는 열로만 나누고 쉼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쉼표를 한 다음에 새로운 파라미터로 슬래시를 하셨을 경우에는 슬래시 기준으로는 행으로 나눠버리죠.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칸이 이렇게 가다가 한 칸이 아래로 나오죠. 슬래시를 기준으로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x2가 만들어지는데,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NA라고 나오니까, 자, 여기도 끝에 이런 게 좀 보기 싫으면 이런데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true인지 false인지 하나 더 좀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에러가 안 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주변에 파란색으로 씌워지는 거는 이 동적 배열 함수의 결과물은 어떤 범위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데는 수식은 들어가 있지만 희미하게 나오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텍스트 before, after라는 기능 생겼는데요. 이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해 놓은 적이 있는데, 이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데이터만 빼내고 뒤에 데이터만 빼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before 그러면은 이 텍스트에서 뭐를 기준으로,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것만 빼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것만 빼오겠다 그러면 텍스트의 after, 그러면 이 원본 텍스트의 골뱅이를 기준으로 뒤에 것만 빼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심플하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거는 골뱅이 기호가 하나인 경우에 앞뒤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 쉼표 사이뛰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한번 보세요. 텍스트에 before를 해서 앞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서, 자, 사이뛰기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글자를 갖고 와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빈칸이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데, 적어도 앞에 처음에 나온 빈칸을 찾아서 그 앞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아래 있는 것도 복사해 볼까요, 그대로? 근데 두 개가 같아요. 만약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텍스트 before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데이터에서, 자, 사선 슬래시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앞에 거를 가져오자, 이렇게 되면은 또 두 개를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는데, 여기 아래까지 복사해 볼까요? 보면은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갖고 오죠. 여기서는 슬래시 앞에 A, B, C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글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슬래시가 여러 개인 경우에, 자, 첫 번째 슬래시 앞에 있는 거를 갖고 온다. 만약 두 번째 슬래시 앞에 있는 걸 갖고 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2를 치면 돼요. 2를 치면은 두 번째 있는 것부터 갖고 옵니다. 두 번째 있는 거에서 갖고 오고, 여기서 만약에, 자, 마이너스 2를 치잖아요. 마이너스 2를 치면은 뒤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뒤에서부터 첫 번째 있는 슬래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텍스트 before니까. 텍스트 after라면 보세요. 앞에 있는 텍스트에서, 자, 슬래시를 중심으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첫 번째 있는 슬래시부터 뒤에 애프터니까 다 가져오죠. 근데 이거를 고쳐서, 자, 뒤에 있는 두 번째, 뒤에서부터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앞에서 두 번째나 뒤에서 두 번째나 요 중간에 있는 사선이겠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두 번째 있는 것부터 뒤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데이터 갖고 오고, 두 번째 있는 거 갖고 오고, 세 번째 있는 거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도 내가 수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한국어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바뀌겠죠. 뭐 한국어만 하는 다른 요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계속 해보는데 한국어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자를 쪼갤 때 뭔가 이 한글 이 캐릭터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이거 뭐 언젠가 수정이 될 걸로 보고요. 이런 거는 제가 예제는 제가 왜 만들어 놨냐고 하면, 자, 텍스트 before로 해볼게요. 앞에 거를 빼는데 원본에서 B를 중심으로 뺀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B를 찾아서 그 앞에 있는 AAA를 가져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대문자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대문자 B를 갖고 오겠죠. 대문자 B 앞에까지. 근데 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겠다 하는 게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요게 false냐 true냐. 이 true를 하든지 숫자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거는 또 자, 거꾸로부터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여러 번 해보게 되면 요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B 앞에 이 B라는 거에, 그러니까 원래 대문자로 입력을 해놨지만 이거를 무시하는 형태로 소문자 B에서부터 이제 가져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이 true false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막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를 고쳐가면서 내가 이 검색하고자 하는 어떤 표식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말인지 소문자로 시작하는 말인지, 이게 그냥 저는 이제 한 단어로 썼지만 여기 이제 긴 단어도 뭐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B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검색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긴 문장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뒤에 오는 걸 찾을 때 그게 영어인 경우에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이것도 헷갈리면 true를 한번 해봤다가 false를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에 익을 때까지는. 또 중간에 이 사용 방법이나 요 처리되는 과정이 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이제 테스트 버전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생겼는데, 스택은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V 스택이니까 수직으로 쌓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요 이름만 쌓겠다. 이렇게 해서 쉼표, 이렇게 해서 쉼표,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수직 방향으로 쌓아주는 거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V 스택으로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끊어내고, 이렇게 한마디로 끊어내서 엔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쌓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스택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아니면은 요거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다른 이런 이제 컬럼 할 때 열, 행, 로 뭐 이런 함수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choose 컬럼 같은 걸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데 어떤 거는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갑자기가 들어있는 게 2, 5, 8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죠. 이렇게. 요게 choose 컬럼입니다. 컬럼을 부를 때 전체 영역에서 몇 번째 있는 거만 불러올 거냐.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씌우는 게 아니고, 자, 전체 범위에서 지금 보면은 2, 5, 8, 2, 3, 4, 5, 6, 7, 8, 2, 5, 8만 가져오면 되니까 시퀀스 함수를 쓰면 되겠죠. 시퀀스 함수를 쳐서 2, 5, 8 3개를 갖고 오는데 2, 5, 8이 한 줄로 나와야 되니까 한 줄로 쭉 나오라 이런 말이고, 스타트는 2번부터 3씩 올라가면 3개가 2, 5,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를 좀 쉽게 추출해내서 정리할 수 있겠죠. choose row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형태로 걸러내면 되는 거니까요. 할 수 있고, 이 drop인 경우에는 전체 표를 부를 때 이 영역의 일정 부분만 잘라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를 새로 참조할 때, 이 표를 부를 때 요 부분은 빼고 요 부분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드랍이라고 하죠. 그럼 괄호를 열어요.
그럼 이제 전체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 드랍시킬 칸, 요 첫 번째 칸을 제가 드랍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가 몇 번째 칸을 드랍시킬 거냐 그러면 첫 번째만 드랍을 시키고 여기 열은 드랍을 시킬 게 없죠. 그러면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첫 번째 요 행이 빠져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 드랍을 하고 가로 열고 전체 영역이 있다고 치면 이게 어떤 계산 결과에 나온 동적별 함수면은 통으로 이거를 일단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면은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칸은 뺀다고 칠게요. 빼고 요 6번부터 요 15번의 내용까지 불러오겠다. 그러면 앞에 하나, 둘, 셋, 세 칸이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쉼표 3 괄호 닫고 엔터. 그렇게 되면은 자, 요 부분만 그대로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드랍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가져올 때 여기 앞에서부터 몇 줄, 앞에서부터 몇 칸, 이런 것도 뺄 수 있지만 뒤에서부터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뺄 때 이 뒤에 부분 여기를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겠죠. 드라핑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드랍을 해서 전체 범위가 있다고 치면 요 뒷부분을 생략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로우는 안 빼고 컬럼은 3개를 빼잖아요. 빼는데 빼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뒤에서부터 3개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그럼 이렇게 전체를 다 불러오는데 요 뒤쪽에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요 부분은 빼놓고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뺄 때는 뒷방향부터 마이너스 3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take라는 거는 이제 앞에를 기준 이렇게 갖고 오거나 이렇게 갖고 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가지고 오거나 뒤에서부터 가져올 때 그때 이제 take를 씁니다. 자, 이렇게 take를 해서 전체 영역 중에 앞에서 하나, 한 줄, 한 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만 가져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6칸에 6줄에 여기서 3 이렇게 되면은 앞에 요 부분만 가져오는 거고 뒤에 거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뒤에 부분, 요 뒷부분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take는 가져오는 거고 드랍은 전체 중에 빼고 가져올 부분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pand는 여기 있는 칸에서 칸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요 칸을 좀 확장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expand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expand를 하고 전체 영역에서 바깥쪽으로 한 10칸씩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9칸이니까 한 12칸 아래로 10칸 이렇게 만들겠다. 옆으로 아래로 10칸 옆으로 12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빈 공간을 더 만들어 줍니다. 또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 결과물의 영역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 expand를 쓰는데 여기도 NA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불러와도 특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뒤에 패드위스라고 하는 인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다른 데이터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전체 동적별 함수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씩 이제 생기게 돼요. 데이터를 쭉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영역을 또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주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expand까지 했고 to call이라는 게 있는데요. to column은 이거를 컬럼으로 바꿔준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to call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엔터를 치게 되면 한 줄로 바꿔줍니다. 컬럼 방향으로. 당연히 to row 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쭉 옆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만 하게 되면 지금 2개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만 하게 되면 이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컬럼 방향이니까 컬럼 방향이고. 근데 이거를 옆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to row를 해서 요거를 끌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행과 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4가 아니고 1, 2, 3, 4, 나 갑자 얼축 이렇게 그런 함수를 쓸 때에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행열을 바꾸는 함수는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거는 행열을 바꾸는 함수고 요거는 지그재그로 데이터를 하나로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벡터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중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줄 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산해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게 세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세 개인 경우도 세 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끌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씩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랩핑하는 함수가 생겼어요. 아까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도 이제 그 엑셀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인풋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또 정리를 요런 스타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쓰는 게 랩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은 씌우는 건데 어떻게 씌우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씌우고 이거는 세 칸으로 씌워야 되겠죠. 그럼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저는 1, 2, 3 이렇게 나오길 바랐는데 이건 옆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컬럼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은 랩핑에 이거는 로 방향으로 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화살표 이렇게 뜨면은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세 칸씩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칸이 정리가 되죠. 굉장히 유용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런 함수들보다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응용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거를 세 사람씩이 아니라 세 개의 조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 개의 조로 나누고 싶을 때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랩핑을 하는데 로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3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1조, 2조, 3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 오늘은 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임의로 랜덤하게 또 조를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또 랜드 함수 같은 걸 써서 이쪽에 숫자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씌우고 대표 셀을 이쪽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홈에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도 바뀌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한번 정렬을 한번 해주고 아니면 F9 키를 눌러주면 이게 바뀌는데 F9 키를 눌러서 이 랜드 함수가 바뀌어서 다시 정리하면 어차피 소트를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소트만 눌러주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도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굳이 또 좌우 행렬을 바꾸고 싶으면은 트랜스포즈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끝까지 다 씌워야 되기 때문에 샵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하든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바뀌는지 탭키를 누르고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다양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요 앞에 돌아가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3개씩 묶여서 가로 방향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일단 내가 필요한 어떤 이름들만 뽑아놨죠. 이거를 근데 다시 한 줄로 입력시키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령을 쓸 때 다시 to column 이런 거를 적어주게 되면 결합해서 적어주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컬럼들만 뽑아서 다시 한 줄로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써서 명단만 쭉 뽑아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제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하나만 쓰지 말고 다 결합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엑셀에서 이런 함수가 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연습을 해보고 지금까지 그 과거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복합적으로 써왔던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함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